터키의 이스탄불에는 아드난 옥타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지만 그의 종교 이름과 행동 습관은 전통 종교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으며 하루 종일 활기차고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TV쇼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는 멋있는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차분하고 자신있게 자신의 종교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모두 매력적인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들만 있었는데요. 그녀들은 전부 옥타르의 매력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옥타르는 그 여자들을 고양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여자들은 옥타르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이 유명한 인사는 터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에게 10개가 넘는 혐의에 유죄를 판결하여 최종 8,658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옥타르의 반듯한 외모 뒤에는 도대체 어떤 더러운 일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체포는 터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사악한 설교자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1956년 옥타르는 터키 앙카의 평범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그의 과묵한 성격은 그에게 약간의 예술가 기질을 더해줬습니다. 추후 그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이스탄불의 미마르 시난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는 터키에서 매우 유명한 예술학교인데 학교의 학생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옥타르가 대학에서 열심히 그림을 배웠다면 그는 화가나 미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타르는 대학에 입학한 후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는 더 이상 그림 실력을 향상하는 데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누가 생명을 창조하고 또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땅에서 음식이 자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또 종교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가 관심하는 건 종교를 통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옥타르는 미술 전공을 포기하고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부와 연구 끝에 그는 자신의 종교 이론을 만들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옥타르의 곁에는 전부 개성을 추구하는 사춘기의 젊은이들인데 옥타르의 종교 이론이 전통 종교와 다르며 전통 종교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아 학생들은 그의 종교를 믿게 되면 자신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 옥타르는 20명이 넘는 그부들을 자신의 종교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미술이나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대부분이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 옥타르는 자금을 모으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옥타르는 자신의 종교 서적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여 많은 신자를 얻게 되어 영향력이 점점 커졌으며 터키 정부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옥타르가 전도하는 종교가 극단적인 면이 있어 법원은 1989년에 옥타르가 정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과 정치적 구조를 바꿨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옥타르는 체포되었는데도 종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그는 경찰에게 우주, 인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법원은 그가 정신병자라고 판단해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가 정신질환과 강박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여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는 본인이 종교 서적도 출판했다며 정신병자가 아니라 사실 정치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회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옥타르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튀르키예의 종교계에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2011년에 한 새로운 TV쇼가 터키 TV에 등장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짙은 화장과 매력적인 몸매를 지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양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남자의 주위에 앉아 그가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데 춤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자들은 앞에 있는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남성도 가끔 일어나 그녀들과 함께 춤을 추곤 하였는데요. 남자는 여자들을 고양이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남자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TV쇼에 등장한 남자가 바로 정신병원에서 진화를 마친 옥타르였습니다. 이처럼 미녀가 많은 프로그램은 방송하게 되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길래 전통 종교와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한 여성 기자가 옥타르의 신비한 종교를 탐구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이 옥타르가 보낸 차에 탑승하자 운전기사는 옥타르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숨기려고 한 건지 빙빙 돌며 차선을 계속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저택에 도착하자 옥타르의 부하들은 바로 사진작가의 촬영을 중단시키며 외부인은 저택을 촬영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내부인서만 따라다니며 촬영할 수 있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자 기자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억지로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르의 부하들의 안내로 댁을 구경하였습니다. 저택 안의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사치품은 취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곳은 종교 장소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급 클럽 같았습니다. 저택 옥상에는 화석이 한 줄로 널려 있었는데 옥타르는 그 화석으로 진화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And then you see the picture of the seahorse. You see they are no different. There is no difference mean no evolution of course. 저녁 23시부터 옥타르의 강연이 시작되었는데 기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메이크업한 후 행사장에 입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행사장에는 남자들만 있었고 TV에 나온 미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옥타르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서야 여성 신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음악에 춤을 추고 난 뒤 기자는 여성 신자에게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여성들에게 옥타르를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대답은 아주 이상했는데 그냥 옥타르의 거주지가 세상에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만 계속하며 옥타르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들의 말은 기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어디에 잘못된 건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여성들이 대사를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좀 더 민감한 질문을 하려던 순간 옥타르는 음악에 맞춰 모두 춤추게 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옥타르는 자신이 쓴 5kg이 되는 책 한 권을 기자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렇게 여성 기자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옥타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르는 또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페미니즘을 홍보하며 여성을 전적으로 칭찬하며 사회가 여성의 지위를 남성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들에게 본인을 해방하고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의 편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3년 후 경찰은 옥타르의 저택을 급습하며 옥타르와 그의 160명 이상의 갱단원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약 7만 개에 가까운 피임약과 각종 사격 도구도 발견하였습니다. 옥타르의 체포로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감춰진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주장하는 종교론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낸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옥타르의 TV쇼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여성연맹은 그의 TV쇼가 여성을 대상으로 물품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다고 또 여성 댄서가 춤추는 내용에 저속하다고 여러 번 신고하여 정부는 제보받은 후 옥타르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지만 옥타르의 쇼는 얼마 안 돼 다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옥타르에 대한 신고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어서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이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2018년이 되고서야 한 아버지는 옥타르 프로그램에서 7개월 동안 실종한 19살과 17살이 된 두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순하고 귀여웠던 딸들은 방송에서 짙은 화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따라 중년의 남성을 즐겁게 하려고 몸매를 흔드는 모습은 아버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옥타르의 종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옥타르의 종교에 빠지게 된 후 그와 이혼하고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이제 그의 두 딸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하여 옥타르가 미성년 소녀들을 사이비 종교에 가담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세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 경찰을 파견하여 옥타르의 저택으로 가 두 소녀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건 옥타르는 더욱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처음 옥타르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작전에 당황해하며 몰래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택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추후 경찰은 옥타르의 저택을 수색하다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택에는 대량의 속옷과 성인용품 그리고 7만 개에 가까운 피임약 외에도 수십 개의 사격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격도구들은 비교적 오래된 모델이지만 수량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쳐들어간 게 아니었으면 옥타르를 쉽게 체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 경찰은 옥타르가 단순히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옥타르 조직의 핵심 구성원 160여 명을 체포하여 옥타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문 중 64세의 옥타르는 본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곧 옥타르의 종교에 가입한 일부 여성들은 용감하게 나서 그의 범행을 폭로하였습니다. 화면 속 피해 여성은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옥타르는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은 이후 그녀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아주 많았는데 경찰은 2년간의 조사와 증거 수집 끝에 옥타르의 불법 산업을 철저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옥타르는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 실패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며 반복적인 검토 끝에 종교를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려면 독특하고 혁신적인 일련의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지도자는 본인의 외모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종교에 맞는 단체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옥타르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후 그 3가지 요소를 자신의 발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우선 대부처럼 자신의 옷차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도 철저하게 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이론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종교 서적에 창조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종교는 전통적인 종교의 관점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종교 팜플렛과 달리 그의 서적은 포장이 매우 정교하고 그림이 실물과 유사하여 마치 대중과학서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는 자신의 필명을 하룬 야히야로 짓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룬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고 야히야는 기독교의 선구자로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본인에게 지은 이름으로 옥타르는 이미 자신을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타르는 부유한 학생들을 신자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른의 관념은 정형화되어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아직 미성숙하여 남의 인도를 받기 쉬워 옥타르는 그들의 마음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늘어지자 옥타르는 대규모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에 그는 자신의 과학재단 연구협회를 설립하여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옥타르는 상류사회의 사교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면서도 다양한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반정부 인사와 극단주의자도 있었는데 옥타르는 그들과 공동의 이익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옥타르는 부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옥타르는 여성들에게 성교한 거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여성 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옥타르는 여성을 찬양하고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설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여성들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옥타르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킨 건 그는 어머니의 발에 키스했었는데 그 순간 천국의 냄새를 맡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번의 발언으로 많은 사람은 옥타르가 발 패티시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르는 잘생긴 남성 신도들이 모델 에이전트나 카운트걸 에이전트로 위장하여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젠틀하고 친근하게 보였지만 소녀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하면 그녀들에게 쇠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도 접촉을 중단하게 하고 또 소녀들은 선별하여 옥타르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옥타르는 소녀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사한 이유는 옥타르가 그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그녀들이 성형하는 것도 전부 옥타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심지어 헤어스타일과 의상까지 옥타르의 미학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2년간의 재판 기간 동안 옥타르는 2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기소 문서는 무려 500페이지가 넘었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검찰은 옥타르에게 유기징역 1075년 3개월을 요구하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로 희망했지만 터키 항소법원은 기소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검찰은 5일 동안 사건을 정리하여 11월 11일 이스탄불의 고등형사법원은 타인을 박해하는 것과 자유를 박탈한 혐의를 추가하여 결국 옥타르에게 865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옥타르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건 옥타르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양 신자들이 하루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옥타르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